네, 지금 코스피가 3천선 살짝 이탈하고 있어서요.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고요. 2,9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한 0.73% 오르면서 1,000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원인을 찾아봤더니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다시금 소폭 매도로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 계속 들어오고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는 1,300억 정도. 근데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팔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이 1,200계약 정도 매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원 50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좀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트는 모습 나오고 있었죠. 1,182원 70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로봇 테마가 가장 강합니다.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 종목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승률 상위로만 봐더라도 지금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가 상한가 그리고 티로보틱스 22%의 급등, 로보스타도 21%, 로보로보도 1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도 계속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 알아보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가 예상했던 만큼의 매파 수준 이 정도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은 좀 안도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짚어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상승폭이 살짝 둔화되고 있다는요. 역시나 이제 경계감은 계속 있기 때문에 짚어볼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그 FOMC가 나오면서 저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고, 뭐 섹터별로는 로블록스 같은 이제 업체 같은 경우가 조금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일부 바이오 업체들 위주로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저희도 이제 관련된 업체들의 좀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FOMC 이후에 내년에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한 불확실성 같은 게 점차 이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희 환율 영향이나 뭐 달러 강세 같은 것도 좀 점차 완화가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향후 점차 완화될 것을 감안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주요 섹터였던 반도체 그리고 뭐 앞서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바이오 같은 업체들도 충분히 지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뭐 저평가된 실적 호전 업종에도 꾸준하게 연말 연초에 좀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업종별 주가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확실히 이제 바이오 쪽이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IT 하드웨어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아마 이런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가 관련된 업종들이 이게 이번 주 흐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흐름인데 관련해서가 가장 이제 크게 어제 이제 일별 흐름인데. 일별 흐름이군요. 네네네. 네. 관련해서도 이제 뭐 바이오, 건강관리 이런 쪽으로도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JLK 같은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업체들도 주가가 뭐 상한가 가고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흐름은 바이오와 반도체 이런 주요 섹터 위주로 좀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지금 삼성전자의 IBM 수주 소식도 전해지면서 좀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유망주로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과 이제 두 번째 뒤에 말씀드릴 종목 전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라운테크입니다. 네, 뭐 업그레이드가 되었겠죠. 어떤 점들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라운테크가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로봇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로봇테마가 뭐 이번 주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과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여부는 아닌가요? 사실 직접적인 어떤 뭐 지금 많은 뭐 전자 관련한 이제 로봇 쪽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예상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라운테크가 할 수 있는 오늘도 좀 초점적으로 말씀드리렸던 거는 이런 로봇의 기술력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네가 타겟하는 시장 자체는 이미 뭐 반도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로 상당히 묶기가 쉬운데 얘네가 반도체 쪽으로 이제 로봇을 집중하는 이유가 다른 업체들의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실 로봇 기술 관련해서는 뭐 다른 산업용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대비보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하이엔드급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산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경쟁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력이나 뭐 기술의 그 진입 장벽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이엔드 제품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뭐 많이 오르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진공 로봇을 아마 만드는 업체 중 하나있지만 그래요? 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타 이제 산업용 그 로봇에도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일부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로봇이 진행이 되지만 저희 오늘 소개드릴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있는 반도체용 진공 로봇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대부분이 그 반도체 웨이퍼 이송 모듈을 지금 네.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진공 로봇 솔루션을 글로벌 3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라운테크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리고 향후 또 글로벌 고객사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점에 더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사실 그 결국은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는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뭐 그 저희가 기술 개발이 이제 성공을 해서 관련해서 저희 국내 고객사들의 MS를 계속 가져오면서 성장을 할 거다. 실적적인 부분도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커질 거다라고 했는데 초점을 맞춰 드릴 부분은 오늘 어떻게 그러면 글로벌 고객사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냐, 그 뭐 프로모션이나 관련해서 고객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라는 분야인데 사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얘네들의 로봇이 기존 경쟁사들 대비 그 로봇 크기도 작아서 더 같은 라인에 많이 들 수도 있고 네. 저희 정밀도나 뭐 웨이퍼 처리량 같은 것도 월등히 높은 데다가 저희가 그 만드는 기술 자체를 점차 단순화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고장이나 어떤 이런 신뢰성 측면에서도 지금 기존의 그 글로벌 고객사가 꽉 잡고 있는 시장 자체를 얘네 업체 거를 안 쓸 이유가 없게 돼가고 있는 그 판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내년부터 이런 점을 부각시키게 된다면은 지금 뭐 저희 국내 주요 반도체 고객사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일부 엔드 고객사 단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러한 레퍼런스를 쌓게 되면은 글로벌 고객사로도 이제 추가 그 고객사 다변화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안착이 된다면은 향후에는 얘네도 뭐 디스플레이나 뭐 제약 바이오 같은 이런 기타 산업용 로봇까지도 그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 지금도 대부분이 반도체 쪽 매출이긴 하지만 제약 뭐 바이오 관련해서 저희 뭐 제약의 어떤 AI 비전을 통해서 뭐 이물질과 같은 이런 시스템 그 이물질을 걸러주는 이런 시스템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에도 충분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어떤 고객사 다변화도 그 주가적인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산업의 전방 산업의 그 확대도 상당히 좀 그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라운테크의 영업이익이 한 36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네. 보셨듯이 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예상 매출 규모가 함께 증가하면서 네. 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라운테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BH가 사실 네. 우리 오연구원님이 저희 주식경제에서 2만 원 아래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잘 가서 BH에 대한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연말에서 내년 연초 이제 내년 투자 전략을 쌓을 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그 섹터인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해서도 주목을 하되 또 한 가지 이제 저평가된 호실적 업종에도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H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호실적 기업으로 내년부터 더 자리를 잡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이나 이런 추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BH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가파르게 이제 올해랑 내년까지 이제 실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영업이익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게 저희 대표적으로 애플 그 아이폰의 신제품 판매량 네. 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이제 우려를 딛고 잘 팔렸지만 최근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이제 중국의 자국 내 기업들을 꺾고 점유율 1위를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이 달성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계속해서 판매량 이제 프로나 프로맥스 단의 고급 모델들이 계속 잘 나가면서 저희 그쪽 프로나 프로맥스의 이제 디스플레이 RH PCB를 납품하고 있는 BH의 수혜가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고 내년 실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말씀드렸던 아이폰이나 폴더블 관련해서도 계속 수혜를 받겠지만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철수로 인한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경쟁사였던 삼성전기가 철수한 게 내년에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는 보수적으로는 한 1,500억 정도가 매출로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2,000억 원까지도 충분히 그 삼성전기의 기존 경쟁사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실적이 그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최초로 이제 그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연간으로 1,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면 지금 시총이 주가가 올랐어도 한 8천억 수준인 것을 감안을 네. 하면은 상당히 여전히 좀 실적이 상당히 애드업이 빨리 되는 것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가는 그러면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리포트 통해서 뭐 3만 원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거는 뭐 향후에 어떤 실적이 그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신규 사업도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요. 네. 가장 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가장 저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모바일 업종 자체가 그렇게 밸류를 크게 주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언론들 통해서 BH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전장용이나 향후 어떤 뭐 M&A를 통해서 그 사업 다각화를 상당히 크게 그 공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하게 된다면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넘어서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BH 그리고 라운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히든 챔피언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